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10시 58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크게 변동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데 요즘은 하락 쪽에 더 배팅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0월 말 에이펙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슈팅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그 부분은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터는 김에 좀 더 눌러주고 가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에이펙 앞두고 우리가 3,800부터 해서 치달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800피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가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가 수급 변화라든지 외국인이 매물을 갖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늘상 있는 것들이고 분기에 한 번씩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9월달에 좀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9월달에 안 하고 지금 11월 초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적당하게 한 1주, 2주 이 정도는 또 브레이크 타임을 가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추세적 하락이냐라고 보는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뭐죠? 예, 코스피 두 번째 양봉. 거기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동은 7조 원 가까이 정도 매도를 쳤다라고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이 외국인도 투자하고 기관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단기 물량들에 대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매물 나오는 물량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직전 20일 이 사이에 들어왔던 물량들 아니면 그 전에 들어왔던 거 60일 안쪽에 들어왔던 물량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직전 120일로 보게 되면요. 거기서 들어왔던 물량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매도를 지지는 못하죠.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주 빠르게 하락하면 프로그램 매물도 또 나올 수 있는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전 120일 기준으로 해서 평단가를 갖다 우리 계산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경쟁력,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한 분기 지나서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60일치 정도는 다 날려버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딜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쟁력을 좀 생각해 보면 외국인 기관도 물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너무 고민하지 말자. 우린 출구 전략을 충분히 고사해서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익절로 다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처럼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간을 갖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1주, 2주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났지만 지금은 내려가는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타임을 갖다 좀만 더 주자. 한 2주 정도만 더 줘서 한 달 안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또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외국인 매물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는 조금은 그냥 냉정하게 항상 분석만 해놓고 내가 저 구간이 들어오면 뭐 한다? 예, 평단 조절을 해서 출구 전략을 고사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런 현상들이 늘상 나타나는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있을 거고 내후년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 두시면 이게 실전 투자 훈련이겠죠. 마치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진행해 놓고 나시면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글쎄요. 지난 우리가 1년 6개월 지나오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경우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달 정도 이제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정부 정책 이슈가 조금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았다가 조금 오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부터 하방으로 이렇게 항상 저는 하방을 열어두고 여러분들 공략을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도부터 11월 15일 사이 정도 되겠죠? 그 사이 어떤 이슈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안 좋으면 정책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을 받게 마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한번 쭉 들어오면 또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요. 비중 10%잖아요. 계속 아래쪽을 열어두고 상방으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돼요. 정별 타고 가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방으로 열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방으로 열어두고 공략을 해서 평단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 진행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죠.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자사주 보유비율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수한 것보다 어때요니까 지금 주가가 높은 상태이고요. 매크로가 안 좋고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충분히 비중이 20%니까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올해 아마 9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앞으로는 비중 30%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린 게 이미 많이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 테이크를 위해서 조금 비중을 낮춰서 갑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15%짜리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완전히 또 달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 들어가서 우리가 분할 매수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것이 다 뭐였어요?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었습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산 투자 잘하면서 평단 조절할 수 있고 물량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 해 나가려고 하면 적당한 우리가 비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들어와도 전혀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물량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몰빵치기 하는 분들은 제 채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IT센 글로벌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 어제 미국 증에서 상당히 괜찮았어요. 오늘도 뭐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관련된 것들도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 게 제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파이낸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높은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할 텐데요. 아직은 제가 비중 조절할 때는 안 됐다. 그래서 좀 더 아래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또 커버 쳐야 된다. 동사 같은 경우는 IT센 글로벌 앞에서도 이야기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마구 두들겨 패고 매물 나오고 목표가 하향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요 그냥 아주 주가가 그냥 마이너스 10% 팡팡 때려버리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통상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것들입니다. 많이 싸구나. 보통 보면 한 달 지나고 나면요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까마귀 고기를 쳐먹고 나면 다 어떻게 돼요? 도 광대같이 또 덤벼듭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걸 또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까마귀 고기 금방 먹는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 봐요. 금방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봅니다. 저는 술 먹고 기억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뭐, 블랙아웃 이런 거 되든 말든 어쨌든 그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뭐, 놀래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보면, 그렇죠. 그 땅에서 주가 하락한 사유가 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이상하게 나중에 올라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안 생겨요.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생기기가 생기죠. 그 점이 좀 다른 것들이 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95,000원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급락은 안 나오잖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쵸? 이게 좀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매도를 치는 그런 구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20일과 60일 이평 중간까지 기다리면 일단 저거 보내는 건 초병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 종목 바로 올라간다고 안 했잖아요. 제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목표가를 향해서 갈 텐데 바로 달치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목표가 자체가 13, 15 사이인데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12개월 포워드를 땡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 가는 과정에서 항상 확장 수축 구간이 존재한다. 정신 차리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깊은 골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외국 기관 동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그냥 업종이 막 추락하고 가이던스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이 종목은 우리가 계속 평단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종목이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 뭐 어제 매수세가 좀 잘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상법 개정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오늘도 자리 잘 잡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적당하게 여러분들 공략해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거노이드 사이언스 11월 8일 내일이죠. 내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잖아요. 네, 그쵸? 여러분들. 이것도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계신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만 원 밑으로 가잖아요. 그런 스트롱 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가는 과정, 이 과정까지는 중과가 한 번 정도는 꼭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월, 화, 수 이 정도 수준에서 비중 확대로 이야기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자, HVM 같은 경우 우주항공 분야 최근에 보면 어쨌든 스페이스X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실적 부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리바운딩 나올 것 같고 3분기보다 4분기라고 이 종목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어떻게 돼?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앞으로는 좀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 원짜리 종목, 스피어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런 종목들은 한 번에 치고 올라올 때 꽝꽝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라서 뭐 장이 지금 워낙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받아줄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주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도 괜찮았고 다만 뭐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작다 뭐 이런 이유로 다 여러분들 주가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개미털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물량을 다 던져버렸어야지 이놈들이. 자, 그렇진 않거든요. 자, 외국인 직전 60일 평단가 50만 원이고요. 120일 구간에 있는 직전 120일도 50만 원보다 높아요. 이 점이 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나면 저 50만 원대 그죠? 저거보다는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손해보고 장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LIG 넥슨 대학은 아니 해외 매출 비중 낮은 거는 여러분 3분기 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공 수출 나가는 거 이라크 관련된 매출 언제 잡힌다고 했어요? 그게 내년에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놀라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아니고 해외 매출 비중 잡히면 그럼 주가 올라간다는 소리 맞아? 맞네. 그렇죠. 국내 매출은 잘 깔리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털이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쟤들도 들고 있는 것들은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거래를 할 때 좀 생각을 해봤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왜 이 평단가를 여기다 맞춰놨을까라는 것들이거든요. 왜 얘들도 이 정도에 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승부수를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아래로 깔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정도 왔죠. 조금 털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많이 못 털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죠. 제가 이 종목을 어떤 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저 아래쪽에서 좀 땡기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도 평단을 좀 같이 낮추겠죠? 우리도 같이 맞춰서 낮추면 돼요. 여러분들. 그 호흡만, 자, 이게 되게 차이가 뭐냐면, 저 조금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그죠? 제가 볼 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 하겠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죠? 평단 조절 낮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45만 원까지 맞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50, 한 5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땡기고 나면 충분히 자기들 기본 수익률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럼 무너진 자리가 어디냐라고 보면 바로 저 자리거든요. 그런 저 무너진 자리, 아, 저 자리구나. 저기서부터 쟤들도 다시 또 평단 조절하겠구나. 한 달 정도 물량으로 계산해 보면 털어먹은 거 더비해서 계산되니까 제가, 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수치는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마냥 그럼 이 종목이 그럼 엄청나게 꼬꾸라 처박혀야 되냐라고 절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중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뭐 음봉에서 계속 뭐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봉 나올 때 우리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거 잘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파형성으로 보면 저 정도 빠지면 정확하게 한 두 달 걸려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저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승부수를 내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도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엄청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더 기다렸다가 외국인 매수가 잡히는 그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양봉이 뜰 때 같이 평단 조절 똑같이 할 거예요. 비중 요번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서요, 50%로 업사이드 딱 당겨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는 게 케어맨이 할 일이지, 뭐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 드리면 그죠? 채널에 장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마리 서치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마리 서치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처음에 매수할 때, 베이징을 갖다 20% 매수를 못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적지? 그랬더니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55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도 이야기 드렸던 55만 6,666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 왜 이 기준치를 설명을 하냐면, 제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시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준을 갖다 맞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랑 제가 실제로 매수한 금액은 조금 가끔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 부분도 뭐 그건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해놓고 저도 걸어놓은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 케이스가 좀 그렇게 됐어요. 자, 종목별 비중 30%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54만 2,942원. 외국인 기관 저점 평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직전 120일 기준으로다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물량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 물량은 상당히 더 많고요. 자,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눌렸다가 당겨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아마도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59만 원 정도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좀 생각해 보면 59만 원까지 여기까지 끌어올렸을 때 먹을 게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 매크로도 안 좋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물량도 보면 요 구간 아니겠어요? 45만 원짜리, 그죠? 이 자리 오면 제가 평단 조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에서 평단 조절해봤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평단가도 많이 내려오지 않고 바로 승부수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또 시장 상황도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개념보다는 종목을 갖다 좀 더 그냥 냉철하게 보고 여기서 바로 위로 쳐주면 뭐 그냥 우리가 특별히 에너지 쓰지 않고도 커버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55만 6,666원 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45만 원짜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중 6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평단 조절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10만 원이고 5만 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50만 원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자리 이 수준까지 맞추면 제 생각에 충분히 승부수를 낼 수 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할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 호흡을 잘 맞춰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저도 뭐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어떤 경우에는 급락하는 경우 이거는 아래꼬리에 달고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긴 하죠. 저는 글쎄요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I도 우리가 수익을 또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파악을 또 해봤죠. 기관 주도주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 기관의 평단은 지금 120일 44,0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000원짜리가 이 라인 아닙니까? 그죠? 이 라인입니다.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 많이 샀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샀다기보다는 여기서 많이 산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44,000원까지 맞출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이걸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1,000원이고요. 41,000원의 비중 40% 올리게 되면 45,000원은 충분히 맞춘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크로 좀 안 좋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기관 주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매물대까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낼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때가 되면 다시 얘들이 또 뭐 작업을 하겠죠. 실제로 지금 뭡니까?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뭐 나쁜 소식은 별로 없잖아요. 다만 뭐로 한다. 최근에 보면 두산 에너비티에 관련된 내용들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야 돼요. 앞으로는 실적으로 다 증명을 해야 된다. 밸류에이션만큼은 충분히 선반이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매물이 나오는 것인데 좀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땐 털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털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털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해석하는 것들 중에 하나서 만약 올라왔다 털어버렸는데 지들도 못 털었는데 다 못 털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면서 좀 체크해 보시고 보통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한 번 정도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있는 것들이니까 우려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임수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주도 종목이고요. 기관이 평단가가 22,687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라인인 거죠. 이제 지들도 이제 까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많이 내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다가 우리는 여기 요 금액 있잖아요. 이런 금액보다 낮게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내려가라고 하지 뭐. 지금도 뭐 이제 2만 원에서 딱 맞추면 지금 22,000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 평단가까지 맞출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음봉에서 거래할 이유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봉 기다리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직전에 이제 조선주가 한참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기자재 잘 나가 그럴 때 거기보다 주가가 거의 그 근접했어요. 그럼 220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볼 땐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T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거기서 양봉 들어오면 걔도 같은 그 타임에 우리 평단 조절해주고 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익률로 보면 여러분 딱 보고 그죠? 여러분들께 그죠? 그 계좌 체크해 보면 일단은 숫자가 마이너스가 빵 뜨고 있으니까 조금 짜증은 나시긴 하겠지만 그런 걸 너무 짜증 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뭘 생각했는데 얼마 안 들어갔잖아. 여러분 한 주 샀다가 두 주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짓을 참 적당하게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서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조금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오후장 한번 더 체크해보고 2시 반에 브리핑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